네, 안녕하세요. 닥터스 피부과 공덕점 고범준 원장입니다. 피부과를 다녀보신 분들은 마취크림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하실 텐데 막상 되게 사소한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질문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소한 궁금증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취크림의 종류나 성분, 원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마취크림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리도카인 성분을 많이 쓰는데요. 엠라크림이라고 해서 마취 연고 중에 가장 유명한 크림이 있는데 그 연고 같은 경우에는 리도카인과 함께 프릴로카인이라는 그런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마취크림 뿐만 아니라 마취 스프레이나 마취 겔 같은 것도 있는데 그 용도에 맞게 바르는 제형을 다양하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시술할 때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있겠지만 다른 부가적인 이유들 때문에도 마취크림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진료받으시는 과나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마취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적당한 그런 바르는 시간이 있을까요? 사실 마취크림을 몇 분 도포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10분 정도 도포를 하면은 1mm 정도, 30분 정도 도포를 하면은 3mm 정도, 1시간 정도 도포를 하면은 5mm 정도 이제 침투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시술을 하는 진피층이 평균적으로 2에서 3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피부과 시술을 할 때는 30분 내외 정도로 마취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되게 강력하게 통증이 있는 시술이라든지 리프팅 레이저 같은 진피층을 넘어서서 밑에 피하지방층이나 근육층까지 타겟을 해야 될 때는 위에 랩을 씌워 놓는다든지 진정 레이저 같은 걸 해서 온도를 살짝 올려준다든지 해서 밀봉 효과를 줘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마취크림 효과가 많이 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마취크림을 발라서 안 아픈 시술은 뭐고 아픈 시술은 뭘까요? 안 아픈 시술들은 피부 겉표면이 타겟인 시술들, 이런 것들은 짧게만 해도 마취크림 효과가 잘 나타나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점이나 편평사마귀 뺄 때 이때는 피부 겉층부터 깎아내기 때문에 사실 10분 정도만 해도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입술 병변 같은 점막 부분에는 마취 효과가 좀 빠른 편입니다. 시술의 통증의 강도에 따라서 어떤 시술들은 30분 정도 마취를 해도 충분한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30분 이상 마취를 해도 마취 효과를 넘어서서 통증이 나는 그런 시술도 있습니다. 이제 마취크림 말고도 통증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장 흔하게 하는 것들은 쿨링일 것 같아요. 우리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주사할 때 통증보다는 피부를 뚫을 때 통증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마취크림을 오래 바르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아이스팩이나 아이스 롤러 같은 걸 이용해서 피부를 살짝 온도를 내려주면 통증 강도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주사 시술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팩이나 아이스 롤러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핀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통증 강도가 꽤 강하거든요. 이럴 때는 연고 마취뿐만 아니라 겉에서 이제 차가운 기체를 쏴줘서 그 당시에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고요. 더 안 좋을 때는 우리 신경 마취라 그래서 그 신경에다 직접 마취 성분을 주사를 해서 그 신경이 포함하고 있는 피부 범위 전체적으로 마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감각신경뿐만 아니라 운동신경까지 마취가 되기 때문에 마취 후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좀 이렇게 얼굴을 표정을 짓는다거나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더 아픈 시술들을 할 때는 무통 주사라든지 수면 마취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나 아이들도 마취크림을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리도카인, 우리 마취크림에 가장 많이 사용한 리도카인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 등급이 있는데 B등급이에요. B등급은 우리가 임산부들한테 큰 문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되는 분류이기 때문에 임산부들한테 권장은 하지 않지만 리도카인 연고 자체를 바르는 걸로 태아의 해가 직접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살짝 어려울 것 같고요. 모유로는 분비가 된다고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모유 수유할 때는 가급적이면 마취 연고를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량이 매우 미비하기 때문에 마취 연고를 사용했을 때 득과 실을 생각을 해서 의료진이 판단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약품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37도 이전에 태어난 좀 일찍 태어난 아기들은 사용하지 말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알러지가 있는 네.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모든 약품들이 알러지가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약품은 없고요. 그래서 사실 리도카인 자체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뭐 연고 마취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나중에 뭐 수술을 한다든지 더 큰 시술을 받을 때 그때도 리도카인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취 크림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서 꼭 리도카인에 알레르기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은 정말 이게 리도카인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고요. 그냥 요 연고의 주변 물질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구나, 그래서 일단 다른 마취 연고를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도카인 자체가 좀 오래 바르게 되면은 혈관을 확장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얼굴이 더 붉어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런 혈관 확장 반응 때문에 내가 알레르기가 있고 더 예민해지는구나 라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마취 크림은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병원용이랑 같은 제품이니까. 제가 이번에 살짝 찾아보니까 전 당연히 모든 마취 크림들이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건 줄 알고 있었는데, 뭐 되게 유명한 뭐 타투샵이나 이렇게 뭐 피어싱샵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취 크림 중에 허가를 안 받은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놀랐거든요. 마취 크림 모두가 전문 의약품은 아니고 일반 의약품인 것들도 있어서 그냥 약국에서 리도카인 함유된 마취 크림 사셔서 사용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마취 크림을 바르고 레이저를 시술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마취 크림을 바르고 레이저 효과가 떨어지긴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뭐 가능성에 대해서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은 마취 크림 자체가 흡수를 잘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약간 유분기가 많은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유분기 같은 것들이 피부에 시술 전에 두껍게 쌓여 있으면은 뭐 레이저 빔 같은 게 뭐 굴절된다든지 약간 뭐 투과성이 낮아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정상적으로 시술을 잘하는 이런 병원들은 시술 전에 피부 겉표면에 남아있는 마취 크림들은 대부분 다 잘 제거하고 시술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마취 크림을 안 발라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시술을 받을 때 충분한 에너지와 충분한 샷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통증 때문에 이런 강도를 내리고 샷수를 내려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시술에 대한 효과가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참고 이런 마취 크림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거야 이렇게 걱정을 하는 분들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마취 크림 잘 바르시고 충분히 마취 크림 효과를 본 다음에 충분한 강도와 충분한 샷수의 시술을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취 크림 중에 그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주사로 리도카인을 사용할 때 이때는 호흡곤란이 실제로 올 수는 있는데, 우리가 피부과에서는 혈관으로 리도카인을 주입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연고를 바르거나 아니면 피부에 주입을 해서 그 피부 부분만 마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내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내 신경을 마비시켜서 그래서 실신이 되는 경우는 가능성은 정말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것보다 시술에 대한 걱정이나 긴장감 때문에 미주신경성 실신이 많이 오세요. 긴장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지럽게 느껴지고 식은땀 나고 실신 비슷하게 하시는 경우는 가끔 보는데, 과연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마취 연고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취 크림에 대해서 되게 사소한 질문들에서 정리를 해봤는데, 시술을 많이 하는 병원들은 그 병원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 그 다음에 쓰고 있는 에너지들, 그 다음에 이 정도 에너지 썼을 때 환자분들이 참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이 정도 시술은 마취를 이 정도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시고 나 마취 크림 안 바를라, 아니면 나 마취 크림 오래 바를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병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 정도 시간에 마취를 하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고,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당연히 원장님이나 의료진한테 여쭤보면은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니까 부담 없이 여쭤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